대한축구협회 관련 인사들, 정몽규 회장, 또 홍명보 감독, 이임생 이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국회 출석이 현실화가 됐습니다. 저희가 프리뷰해 드렸던 것처럼 동시 선발 출격을 했고요. 안 올 거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실제로 나와서 굉장히 생각보다 길게 했으면 3시간은 꽉 채워가지고 했고, 물론 대한축구협회 얘기만 한 것은 아니고 뭐 대한체육회도 있고 배드민턴협회도 있고 뭐 여러 얘기를 했지만 거의 뭐 줄을 이룬 것은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홍명보 감독, 또 정혜성 위원장도 나왔습니다만 박주호 전 위원도 나왔고 이렇게 좀 얘기들 많이 했는데요. 오늘 요 오전에 있었던 얘기들에 대해서 주요 안건들 문답 정리 좀 해보고 좀 본 소감 이런 얘기를 서로정 기자, 김종용 기자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름 준비를 많이 해온 흔적이 납니다. 일단 이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질문했는데 서로 이제 분야 잘 나눴고 좀 그 핵심 요소들도 자기가 맡은 부분에서 잘 잡아가지고 질문들을 했는데 이걸 풀어가는 방식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 또 몇몇 분들은 뭐지 하는 분들도 분명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분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그래도 이 시간이 효율적으로 쓰이게 했는지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괜찮습니까? 평가하는 거? 아니 뭐 평점?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그쵸. 저희 의정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키커식으로 하나요? 영국식으로 하나요? 우리 풋볼 런던식으로 할까요? 뭐 키커식으로 할까요? 키커식으로? 1점이 가장 잘한 거고 네. 5점이 가장 못한 거고. 그럼 제가 평점 하나씩 얘기할 테니까 생각이 다르신 분들만 얻는 걸로 가겠습니다. 박정아 의원은 잘 모르겠고요. 강유정 의원 1점. 뭐 유일한 1점 후보라고 할 수 있죠. 하드캐리. 네. 네. 김윤덕 의원 저도 좋았는데 2점. 저 3점. 문제의식은 좋았는데 풀어가는 과정이 좀 약간 많이 뭐라고 해야 되지? 용부 삼이식의 본인이 구린내에 너무 집착하신 거 아닌가? 그렇죠. 이분이 한 번 더 나가셨어야 돼요. 그렇죠. 이분이 어떤 얘기 했는지를 저희가 다 정리해드리면 이제 뉴미디어 중계권 쿠팡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팀 트앱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그 얘기를 하신 분인데 쿠팡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했던 것부터 약간의 좀 이해가 안 된 부분들도 좀 있긴 한데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짚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좀 풀어가는 과정에 좀 아쉬움이 많이 있잖아요. 파이널 서드까지는 굉장히 잘 진입을 했는데 네. 거기서 갑자기 U자 빌드업으로 그렇죠. 돌아갈 U자 뻔했어요. 빌드업. 네. 그러니까 팀12가 저도 이번에 여기서 거론이 돼가지고 알게 된 건데 홍명보 감독 개인 그 매니지먼트를 한 적이 있고 또 홍명보 재단 일도 많이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수관계라고 봐도 되는 사이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뉴미디어 중계권을 어떤 특권을 준 것처럼 얘기가 되는 부분에는 상당히 많은 또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은 그 당시에 최초의 그 팀12가 대한축구협회의 그 중계권을 가져가는 과정에서는 그 원래 K리그 중계권이 안 팔리는 물건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상파에서 매년 몇십억씩 주면서 우리가 이거 중계 안 할 거지만 너네 이거 사주는 거야. 약간 이런 컨셉으로 해왔는데 이거를 이제 정몽규 회장이 대한축구협회장이 되면서 A매치는 인기가 많으니까 K리그랑 묶어서 팔아야겠다 하면서 입찰을 받았는데 계속 유찰이 됐어요. 아무도 그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아. 네, 그래가지고 수의 계약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별 팔았죠. 네, 결국에는 같이 못 팔았고. 그리고 근데 프로축구 연맹도 팀12가 대행이긴 해요. 네. 그거 뭐 하긴 한데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김현중 의원이 적절한 의무심이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지적만 하시고 거기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계속 구린내 꽂히셔가지고 게다가 이제 자료를 많이 못 받아가지고 자기가 할 얘기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가셨었기 때문에 좀 2점 내지 3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뭐 얘기한 김에 아까 맨 위에 있었던 이모경 의원은 저희가 평점 낮게 줬으니까 강유정 의원 같은 경우 평점 1점을 줬기 때문에 이분이 했던 얘기들을 한번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면 들어가셨어요. 네, 좀 남겠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좀 얘기를 풀어가는 모습도 상당히 좋았고 내용도 핵심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공정했는지 불공정했는지에 대한 거 이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번 현안에서 정관 니들이 만들어 놓은 정관이 있는데 왜 정관대로 안 해놓고서 지금 공정했다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냐. 개모임도 동아리도 요즘 그렇게 안 한다. 그게 딱 요약이었는데 네. 정확한 지적이었죠. 그러니까 이임생 이사가 권한이 있었는가, 이임생 이사한테 급히 권한을 주는 과정이 절차에 맞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절차적으로 지적을 하는 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민영배 의원도 저는 평점은 4점. 저는 민영배 의원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축구 얘기보다는 이제 배드민턴을 네. 좀 자료 관련해 가지고 이분이 그거죠. 그 11차 아니 그건 양문석 의원이구나. 아, 맞다. 사자구의 양문석 의원의 사자구. 민영배 의원은 그 제출 자료 안 한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양문석 의원은 하셨었고. 어떠셨어요? 사자구가 인상적이긴. 잠깐 일단 나옵니다. 아니, 얼굴 순으로 박수현 의원 이분도 뭐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도 뭐 평가 불능. 다음에 이제 양문석 의원. 저렇게 해맑게 웃고 계신데 막상 저는 개인적으로 6점. 최저점. 최저점. 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시원시원하긴 스카이 스포츠식으로 하면은 뭐 1점. 뭐 이 정도. 아니 본인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혼내고. 그러니까 뭔가 시작은 했는데 그냥 감정에 휩쓸린 건지 준비를 안 한 건지. 그러니까 흔히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일본 말이라 야마가 없는 이 뭐 왜 이 얘기 왜 꺼내는 거지? 거기다 갑자기 17차 회의 거기 꽂혀가지고 11차 회의 요즘에 많이 사라진 옛날 국회의원 모습을 다 해가지고 이분이 방통위원을 했을 거예요 아마. 네, 신문방송 전공이고 아무튼 근데 요 분이 그 시간도 꽤 길게 그리고 목소리도 커가지고 마이크 꺼진 다음에도 굉장히 오래 얘기를 했는데 뭐 무슨 답을 듣고 싶은 건지 잘 알 수 없는 좀 그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기현 의원 이분도 뭐 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기현 의원이 이제 불공정 사례 관련해 가지고 이제 클린스만 감독 얘기를 처음 꺼냈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2.5점 정도 줄 수 있지 않나. 네, 그리고 뭐 정혜성 위원장 불러내서 사퇴 얘기 왜 사퇴했냐. 그러니까 막 다들 뭔가 있다. 정혜성 그쵸. 위원장이 갑자기 그 시점에 사퇴한 거는 뭔가 있다. 특히 그 외국 감독들 박은하하고 포에 또 만나기로 약속을 해놓고 관뒀기 때문에 그 뒤에 의미심장한 말이 몇 번 나와서 네. 그걸 다들 듣고 싶어 했는데 막상 정혜성 전 위원장은 불려 나올 때마다 그냥 아파서 그냥 힘들어서 가족이 걱정해서 여러 번만 이제 반복했기 때문에 그쪽에선 말미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게 국회의원들을 많이 실망시킨 것 같더라고요. 그 뒤에 다른 분도 또 정혜성 위원장한테 뭐가 있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 거 보면. 보세요. 저희가 지켜드릴 테니. 네. 근데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좀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계원 의원도 제가 좀 기억에 남는데 어떤 저분이 얘기를 강유정 의원 바로 전에 하셨던 분일 텐데 네. 그분은 이 좀 인상적인 그렇죠. 차근차근 네. 네. 전권 이임을 한 게 합법적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문제,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번 때 그게 나오지 않았나요? 빵집에서 만났다. 빵집은 고전 그분이 이기현 의원 때였고 근데 아무튼 근데 빵집 얘기는 뭐가 중요해 그게 빵집이든 카페인지 그거 왜 물어본 거야. 불이 꺼져 있었습니까? 아니 불이 켜져 있어서 얼굴을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이때 그 중요한 얘기가 나왔죠. 이임생 총괄이사가 행정총괄 김정배 부회장한테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듣고 자기가 정권을 위임받았다. 약간 그 네. 편에서 보면 오늘 홍명보 감독도 저는 모르는데 어쨌든 1순위라고 하니 와서 했다. 이임생 위원장도 김정배 부회장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제가 정권이 있는 걸로 갔다. 그런 어떤 전략으로 계속 돌리고 있죠.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박조 증인을 불러내서 물어봤죠. 규정상 그 물어보니까 박조 증인의 말은 총괄 이사님, 그러니까 이임생 총괄 이사의 말에 따르면 7명 이상이면 정광희가 계속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5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전력강화위원회는 사실상 무효다. 요거를 이제 이 조계현 의원이 끌어냈기 때문에 2점 줘야겠네요. 조계원이 마지막에 문제가 드러난 홍명보 감독 물러날 거냐라고 계속 맞아요. 했었죠. 거기까지 가는 길목에 요 얘기도 했습니다. 박은호 포에 만날 때 누구랑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임생 이사가 이제 김대엽 본부장, 뭐 변호사, 통역 같이 갔다. 근데 그 다음에 빌드업을 한 거죠. 홍 감독을 만날 때 누구랑 갔습니까? 혼자 갔습니다. 네, 이렇게 빌드업을 했고, 그 다음 이때 이제 박문성 참고인 등장해서 한 10초 정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인춘 장관한테 절차적인 얘기. 그러니까 차근차근 물어보면서 요 얘기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절차상의 이법이 밝혀지면 사임하겠냐. 물러날 거냐. 네. 근데 홍 감독은 이제 그 말, 네 사임할게요라는 말을 이제 최대한 참았고 네, 첫 마디가 난 좀 실망스럽어. 월드컵 예선이 코앞인데
그거는 좀 뭐 안 맞는 얘기인데 준비해 온 거 이게 돌리는 거죠. 그 네, 말 안 하려고 돌리는 그렇죠. 거에 가깝고 끝까지 거기에 답을 안 했어요. 정 회장은 뭔가 맞아요. 그런 아, 한번 했죠. 네. 네. 결국에는 그걸 듣기 위해서 하는 자리인 게 네. 면이 있는 건데 정 그렇죠. 회장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계원 의원이 그 문제가 있다면 물러나겠다라는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빌드업을 한 건데 홍 감독은 끝까지 그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아예 그냥 차단을 해버렸고 그런데 이제 위약금 문제로 살짝 건너가서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 이제 그 위약금 그 누구 돈이냐 뭐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 있으면 회장도 책임질 거냐. 홍명보 감독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승수 의원. 저는 김승수 배현진 의원 보면서 다소는 그쵸. 이런 짬이 있구나. 네. 네. 자, 여러분 저희가 정치적인 성향이나 뭐 정당 이거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만은 김승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몇 점? 저는 김승수 의원도 2점. 2점. 네. 네. 특히 그 접대골.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정 회장이 그러니까 그 전에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승수 의원이 그렇게 물어봤죠. 3선부터는 다들 이제 아십니다만 연임까지는 이제 선거로 가능한데 3선부터는 공정위원회에서 오케이를 해줘야 가능한데 3선 당시 공정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그 뒤에 그 당시 승인을 해준 위원들을 정몽규 회장 소유인 오크밸리 골프장에 8명을 초대해서 접대 골프를 쳤는데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부적절한 거 아니냐니까 이기영 회장은 모른다고 하고 정몽규 회장은 처음에 자기가 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했는데 이기영 회장이 모른다고 하니까 화들짝 지금 생각해보니까 누가 오셨는지 잘 모르겠다. 그 사람들인지는 잘 약간 네. 그 공정위원회 전에 만난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저 속으로 그럼 더 문제 아니야? 그치? 전에 만났으면 청탁이잖아 완전히. 그거 완전 청탁이죠. 네. 오락가락하셨죠. 네. 오락가락했어요. 아무튼 그게 저는 굉장히 만약에 지금 정몽규 집행부를 거취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공정하지 않은 네. 공정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연봉 물어보니까 공개할 수 없고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그리고 했고 정부 이제 저기서 또 한 번 더 어버버했죠. 그렇죠. 독일의 르베 감독. 불공정 선임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독일도 그 르베 감독이 우리한테 러시아 월드컵 졌는데 안 잘랐다 연속성을. 근데 그것도 굉장히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르베 감독 그 표현도 웃기지만 그 경기 끝나고 오히려 신태용 감독을 잘랐잖아요. 본인은 연속성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래놓고 독일은 우리한테 졌는데도 연속성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좀. 저 얘기랑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축구 감독을 고르는 건 배우자와 같다. 이거 그 얘기 몇 번 하는 거야 대체. 책에 있고 어디서 여러 번 본인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하시는. 네. 그러니까 어디서 해봤던 얘기를 그대로 이제 반복하면서 또 이제 즉답을 안 하고 빙빙 돌리기 위해서 뭐든 가져오는 거죠. 약간 준비를 한 것 같긴 한데. 이걸 담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리고 배현진 의원. 저는 배현진 의원도 초반 임팩트 생각하면은 1점. 저도 배현진 의원, 강유정 의원이 있으니까 뭐 1점, 1.5점, 1점, 이 정도 줄만한데 일단 가장 핵심적인 얘기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사람들도 생각을 잘 못했던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두 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축구센터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하게 클린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심을 심어준 그런 문답 시간이었어요. 이게 뭐 과거에 정몽규 회장이 축구협회장 됐을 때도 요거하고 비슷한 의혹이 있었었어요. 그때 갑자기 물론 축구회장 리노베이션, 리모델링을 하는데 뭐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정 회장의 여동생이 하고 있는 회사가 다 수주한 건 아니지만 하청으로 들어가 있었던 건데 그거하고도 유사한 문제일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건설 회사고 저기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접점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배현진 의원이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센터 건립에 실무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쫙쫙 나열을 하면서 이거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잖아요. 나열을 하면서 외국의 네덜란드 회사랑 이제 계약을 하면서 그 과정에 이제 협회 내에는 전문가가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아무리 좋게 봐도 순진한 거고 이거는 순진하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거죠. 도와주라고 했다라고. 이걸로 뭐 저희 현대산업개발 하등 뭐 이익 보는 게 없고 이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더 안 했어야지. 이거는 저는 굉장히 지적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더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면 아예 그냥 그러니까 대행사 역할을 한 거잖아요. 오늘 얘기만으로 뭐가 뭐 엄청나게 불거진 건 아니지만 일단 첫 단추를 깬 거니까 저 이슈에 대한 앞으로 뭐가 나오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엔 그런 거죠. 모두 발언에서 계속 의원들이 얘기했던 의사진행 발언 얘기했던 게 협회가 이렇게까지 자료를 안 주는 그 단체는 처음 본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정된 자료에서 최대한 뽑아내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보좌관들을 움직여서 진짜 무슨 탐사 취재하듯이 취재를 했어야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서 이제 그나마 제한된 자료로 많은 걸 해낸 이제 의원들이 배현진, 뭐 김승수 이런 분들 돋보인 이런 것도 알아내왔네 이러면서. 그렇죠. 정몽규 회장도 못 봤다는 천안 축구센터 그 시야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그 HDC 아레나라고 박혀 있는. 근데 축구센터 네이밍 판매 계획도 좀 신선하긴 한데 어쨌든 그 시안 중에 하나였다라는 게 정몽규 회장의 주장이지만 이거는 충분히 누가 봐도 좀 별로 좋게 보이진 않는. 결국은 이게 뭐 감독 선임 절차가 불공정했다라는 거에 결정적인 키는 그 안에서의 어떤 뭐 금전적 서로의 이익이나 이런 것이 이제 파헤쳐 나오는 건데 어쨌든 정몽규 회장의 지금 3선을 넘어서 또 4선에 대한 의중이 있는 상황에서 저 부분을 건드리면서 이제 정몽규 회장이 일정 부분에서 사유화를 의지를 갖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게 이제 드러났죠. 근데 이번 그 문답을 통해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유화라는 표현이 좀 과격하긴 한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게 좀 나타난 거죠. 어쨌든 현대산업개발 일반 회사에서 제3 그러니까 다른 조직이잖아요. 완전히 다른 조직에 그 뭔가를 의뢰한다는 것 자체가 내부적인 결정이 있어야 되고 좀 많은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현대산업개발도 내 거, 대한축구협회도 내 거니까 가능한 업무 이건 협조잖아. 그렇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클린스만 감독 얘기 계속 나왔을 때도 그렇게 안 친하다. 그러니까 그때가 두 번째 만났을 때다. 그러니까 약간 좀 핀트랑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절대 클린스만 하라고 한 적이 없다. 이건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한 거다. 그런데 아까 얘기 나왔지만 밀러 위원장이 1차 때 하고 2차 때 바로 61명 중에 61명이 원래 없었지 않았나? 클린스만이? 애초에? 그렇게도 알려져 있죠. 알려져 근데 아무튼 2차 때 바로 클린스만 결정해가지고 통보를 했다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절차에 맞는 것인지. 그나마도 뭐 10차, 11차 막 이러면서 이번에는 그나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약간 본인의 그 뭐라고 해야 돼 자격지심으로 박은호랑 좀 만나고 오세요.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정혜성 위원장이 와서 다시 한번 증언했지만 본인은 이제 그 최종적인 순위표. 그러니까 여기서 또 그 문제가 되긴 했지만 뭐 홍명보가 뭐 최다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지 않냐. 공동도 최다도 맞으니까 뭐 아무튼 뭐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정 회장이 홍명보로 바로 가지 말고 나머지도 만나봐라 했다라는 증언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런 반론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뭐 뒤에 이제 전직 가수인 이 김재원 의원까지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질문을 돌아가면서 좀 했고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핵심적인 거였고 두 번째가 사선 나오냐 마느냐에 대한 걸 건드릴지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가 핵심이었다고 보는데 첫 번째 거는 어느 정도 얘기가 좀 되어가는 중인 것 같고 두 번째 것도 네 근데 지금 오늘 답변하는 걸 봐서는 또 그냥 두리뭉술할 것 같긴 하네요. 네. 또 두 번째 문제는 오늘 같이 또 나와 있는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의 연관이 있죠. 네. 이게 연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또 오후에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면 또 정몽규 회장도 같이 또 끌려 들어오지 않나. 네. 사실 사전에 이제 사람들이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마통이니 뭐 이런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겠네요. 협회 돈 문제나 이런 거였는데 근데 그게 아마 협회에서 제출한 자료가 없으니까 그쵸, 우리가 그쵸. 못 건드린다. 의원들이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또 정 회장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보였던 게 좀 의외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파고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홍명 감독 지원은 절차대로 한 게 맞나요 하시는데 사실 감독을 뽑는 게 지원 받은 사람 중에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원 받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이제 에이전트들이 이렇게 한 거이기 때문에 그런 확인 절차 같은 것도 결국에는 직접 이분 괜찮다고 섭외 면접하는 과정까지 가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여부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어느 정도 그래도 주된 안건들이 많이 거론이 돼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간단히 이제 평점 의원들 평점 한번 매겨봤습니다. 네.